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되었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운동하는 노인과 독서하는 노인, 과연 누가 치매를 더 잘 피할 수 있을까요? 매일 공원을 걷고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활동적인 노인과 도서관에서, 집 소파에서, 카페에서 책을 읽는 노인 중 누구의 뇌가 더 건강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제가 요양원 봉사활동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영호 할아버지는 올해 83세. 50년 동안 중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하셨고 은퇴 후에도, 아니 어쩌면 은퇴 전보다 더 열심히 책을 읽으셨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오전에는 고전 문학을, 오후에는 현대 소설을 읽는 것이 그분의 일과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은퇴하고 나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독서를 실컷 할 수 있었죠. 김 할아버지의 방은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침대 옆 탁자 위에 쌓인 책들, 그리고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독서대. 그런 그분이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정도였어요. 평생 가르쳤던 시의 구절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같은 페이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김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머리를 써왔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치매에 안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독서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신체 활동이 더 중요할까? 같은 요양원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또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던 박 할머니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요가 교실에 다니며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가는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대신 몸을 많이 움직였죠. 농사일도 했고 장사도 했고 항상 부지런했어요. 그런 박 할머니도 작년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동네인데 갑자기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렸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생 독서를 하셨던 분도,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도 결국 인지 기능 저하를 겪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운동일까요? 독서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최근에 놀라운 연구 결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운동과 뇌 건강의 관계. 먼저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운동이 해마라고 불리는 뇌 부위의 크기를 실제로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해마는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 치매가 진행될수록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 교수팀이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운동은 일종의 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정훈 박사의 말입니다.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이 향상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이는 뇌세포의 생존과 기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또한 BDNF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단백질은 흔히 뇌의 비료라고 불리며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인들의 경우 운동 후 BDNF 수치가 증가하면 인지 기능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춤이나 테니스와 같이 신체적 활동과 함께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운동은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와 뇌 건강의 관계. 이번에는 독서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지 예비력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인지 예비력이란 뇌가 손상이나 질병에 대응하여 기존 신경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상적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뇌의 백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예비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독서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고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 뇌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경험합니다. 인지신경과학자 박지원 박사의 설명입니다. 소설 속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상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복잡한 인지 과정인 뇌인지 예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히 읽는 행위 자체보다는 어떤 종류의 독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플롯의 소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논픽션,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주제의 책을 읽는 것이 뇌에 더 큰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뇌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게 하여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도쿄 대학에서 70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7년간의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도전적인 독서를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2% 느렸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기존 지식에 도전하는 독서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운동과 독서,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이제 우리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운동하는 노인과 독서하는 노인, 누가 치매를 더 잘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NIA와 한국국립치매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뇌 건강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운동은 주로 뇌의 물리적 건강, 혈류 개선, 염증 감소, 새로운 뇌세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독서를 포함한 인지 활동은 뇌의 기능적 효율성, 신경 연결 강화, 대체 경로 개발을 향상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운동과 독서의 효과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연구진은 규칙적인 운동 후 30분 이내에 책을 읽을 때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으로 증가된 BDNF가 뇌를 학습 준비 상태로 만들어 독서와 같은 인지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입니다. 운동은 뇌의 하드웨어를 강화하고 독서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심리학자 최현우 박사의 비유입니다. 최상의 컴퓨터 성능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최적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뇌 건강을 위해서도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 모두 필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법.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치매 예방은 단일 요소가 아닌 여러 요소의 복합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중 영역 중재라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핑거 연구는 이러한 다중 영역 중재 효과를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 인지훈련 독서 포함, 영양 상담, 심혈관 건강 관리를 포함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2년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통합 프로그램을 받은 그룹은 일반적인 건강 조언만 받은 대조군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5% 낮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의 박 교수는 치매 예방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한 가지 요소만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강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운동과 독서 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놀랍게도 활발한 사회 활동은 독서나 운동만큼이나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70%까지 느렸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뇌에게 가장 복잡하고 풍부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사회심리학자 김현숙 박사의 설명입니다. 대화를 통해 기억을 회상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독서 모임이나 운동 동호회처럼 인지 활동이나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결합된 활동은 치매 예방에 3중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영양과 수면의 역할. 브레인 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중해식 식단,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과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은 여러 연구에서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질의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활성화되는 글림프 시스템은 일종의 뇌 청소부로 알츠하이머 질환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은 뇌의 회복과 기억 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전문의 정동훈 박사의 말입니다. 질 좋은 수면 없이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뇌 건강에 완전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힘.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적절한 도전입니다. 신경과학자 최태원 박사의 설명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낯선 장소를 여행하는 등의 활동은 뇌에게 새로운 신경 경로를 개발하도록 자극합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기술을 동시에 요구하는 활동, 예, 음악에 맞춰 춤추기, 외국어로 된 책 읽기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은 인지적 유연성을 키우는데, 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력을 높여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김용호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평생 책을 읽으셨던 김 할아버지와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박 할머니 모두 인지 기능 저하를 겪게 되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우 독서라는 인지 활동은 열심히 하셨지만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박 할머니는 신체 활동은 충분했으나 인지적 도전이나 영양, 수면 관리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법입니다. 운동, 독서, 사회적 교류, 영양, 수면, 새로운 도전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치매 예방에 기여합니다. 인간의 뇌는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차원적입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 역시 단일 요법이 아닌 다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신경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김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을 때 그분들께 이런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요양원 정원을 3바퀴씩 산책하기 시작하셨고, 박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새로운 시도를 통해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던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인데 한쪽만 챙기면 안 되는 거였죠. 박 할머니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나는 항상 몸만 바쁘게 움직였지 머리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이제라도 책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치매는 한번 발병하면 완전한 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은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가요? 친구나 가족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영양가 있는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 특히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크게 의존합니다.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에 관해서는 이 말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예방은 단순한 의학적 개념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의 합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운동과 독서,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를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십시오. 뇌 건강에 있어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삶의 만족도 역시 중요한 요소니까요. 치매 예방의 비밀은 어쩌면 특별한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운동하는 노인과 독서하는 노인, 누가 더 치매를 잘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노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과 더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할아버지,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12살 손녀의 순진한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그 순간만큼 당혹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손녀는 단지 호기심에 질문했을 뿐이지만 그 말은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에게서 노인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77세 의사 김진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수십 년간의 의료 경험과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 발견한 노인 냄새에 관한 비밀을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 여러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혹은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 냄새입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화학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특정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이 냄새의 99%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학적 지식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냄새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위와 자신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냄새가 나서 안아주기 싫어요. 이 한마디가 내 77년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내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족, 친구,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피하는 진짜 이유, 당신이 없을 때 창문을 여는 이유, 당신과 가까이 앉기를 꺼리는 이유. 오늘 제가 밝힐 충격적인 비밀은 단 5분이면 당신의 사회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이 방법은 어떤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중간에 꺼버리신다면 당신은 평생 가족들에게 그 냄새나는 노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노인 냄새가 단순한 위생 부족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노인 냄새라고 부릅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 현상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지방산 구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20대부터 항산화 능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55세가 넘어가면 피부에서 분비되는 항산화 물질인 항산화 세바머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피부 표면에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닐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바로 이 물질이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것의 주범입니다. 일반 비누와 샴푸로는 이 물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닐 알데하이드는 물에 녹지 않고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40년간의 의학 연구와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인 냄새의 99%가 단 세 부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귀 뒤와 귓볼 사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피지선이 밀집해 있어 노닐 알데하이드가 집중적으로 생성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 주름과 그 주변 피부입니다. 단순히 겨드랑이만 씻는 것이 아니라 주름진 부분과 주변 피부까지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목 뒤쪽의 피부 주름입니다. 이 부위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제대로 씻지 않는 곳이면서 노닐 알데하이드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입니다. 특히 목 뒤쪽의 모발선 아래 부분은 요철이 많아 냄새 물질이 쉽게 쌓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세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노인 냄새의 99%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샤워 방법으로는 노닐 알데하이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녹차 성분 활용하기.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과 폴리페놀은 노닐 알데하이드를 중화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녹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 식힌 후 면봉에 적셔 귀 뒤와 목 뒤, 겨드랑이 주름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일주일만 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사과 식초 활용하기. 사과 식초는 피부 pH를 조절하고 노닐 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과 사과 식초를 10대1 비율로 희석한 후 면봉이나 화장솜에 적셔 세 부위를 매일 닦아주세요. 냄새가 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 특별한 씻기 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씻는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얼굴부터 씻기 시작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반드시 세 부위,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주름부터 씻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세정제가 이 부위에 충분히 작용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일반 비누가 아닌 탄닌 성분이 함유된 특수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탄닌은 노닐 알데하이드와 화학적으로 결합해 냄새를 제거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녹차 성분 비누나 약산성 세정제가 좋습니다. 없다면 녹차 우린 물에 중성 비누를 적셔 사용해도 효과적입니다. 세 부위 관리와 함께 몇 가지 생활 습관 변화도 중요합니다. 첫째, 항산화 식품 섭취를 늘리세요. 녹차, 블루베리, 토마토, 견과류 등은 체내 항산화 능력을 높여줍니다. 둘째,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입으세요. 합성 섬유는 노닐 알데하이드가 쉽게 흡착되어 냄새가 오래 지속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노닐 알데하이드 생성을 촉진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 냄새 발생을 줄입니다. 제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합니다. 72세 박 선생님은 손자들이 안아주기를 꺼려 했습니다. 3주간 제 방법을 실천한 후 손자들이 다시 할아버지 무릎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8세 김 여사님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2개월간 제 방법을 실천한 후 김 여사님은 친구들이 내 옆자리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80세 이 선생님은 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제 방법을 실천한 후 아내가 다시 내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다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77년의 삶과 40년의 의료 경험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멀어진 노인들의 70%가 자신의 체취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대로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주름, 이 세 부위만 특별히 관리하면 노인 냄새의 99%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존엄성과 사회적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세 부위 관리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녹차 성분 활용법, 사과 식초 관리법, 특별한 씻기 순서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항산화 식품 섭취, 통풍이 잘 되는 옷 입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77세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비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이 방법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방법을 실천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이 들미 두렵지 않은 행복한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그것을 당당하고 품위 있게 누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행복하고 당당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